그 사람은 3, 4월 달에 쪼아가지고 금매를 최대한 사는 게 다주택자 매물을 최대한 후려쳐가지고 사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지금 몇 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2달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놓치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그냥 쭉 간다. 요즘 강남 아파트 급매물 출연했다는 뉴스 많이 보이시죠? 네, 인스타에 엄청 떠도던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또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남 1급지 급매물 출연하고 있다는 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팩트체크도 하면서 그 흐름이 또 앞으로 다른 곳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파트의 바로미터, 대한민국의 미래, 보통 어떤 아파트를 꼽죠? 강남.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만만한 게 잠실이라서 잠실 엘스 이야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잠실 엘스가 지금 뭐 거래량이 어떤지 시세 흐름이 어떤지 이걸 체크해보면 서울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잠실 3인방 시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비서실에서 이 세 개 단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잠실 엘스 하고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 세 개를 딱 보죠. 하나는 약간 뭔가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24평으로 세팅하고요. 시세가 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무엇을 볼 거냐면 흐름을 봐야 되니까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죠. 트리지움은 실거래가가 없었네요. 계속 거의 3개월째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29억 얼마 찍고 없어요. 그나마 리센츠가 마지막에 31억 딱 찍었네요. 잠실 엘스는 24평이 33평이 아니라 24평이 29억 얼마 찍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을 알려면 호가를 봐야 됩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얼마큼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지. 자, 잠실 엘스는 얼마나 나와 있을까요? 28억 7천. 실거래가보다 10% 정도, 뭐 한 1억 정도 낮게 나와 있죠. 진짜 싸게 나와 있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몇 억씩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내놨다는 소리예요. 근데 리센츠는요? 32억이요. 네, 물론 이제 매물마다 다르고 이게 지금 중층 기준으로 한 시세입니다. 매물 기준으로 32억 정도 돼 있다. 그 다음에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거래가 계속 없다가 28억대로 나와 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착하게 내놓고 있다. 뉴스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막 뭐 3억, 4억 이건 아니고 그냥 예전 실거래가 고점 찍었던 거 그 정도 수준 나와 있구나. 이렇게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이제 마포구 공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덕에 있는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구축 아파트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공덕 레미안 3차, 4차, 5차 아파트예요. 이 세 녀석의 분위기를 한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입지에 3차, 4차, 5차가 있거든요. 네.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를 다 24평으로 세팅했고요. 최근 실거래가도 한번 볼까요? 공덕 레미안 3차부터 보면 18억 7천. 지금 호가가 얼마다? 21억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2개월 동안 거래가 없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저렴했겠지. 근데 어쨌든 뭐 엄청 저렴하지 않죠. 네. 높게 내놨다. 4차는 18억 1천인데 이 최근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18억 2천에 딱 그냥 적정하게 내놨다. 욕심 안 부리고. 그 다음에 5차 같은 경우는 19억 7천에 지난달에 됐었는데 20억 내놨다. 또 3천만 원 올렸으니까 뭐 그냥 적정하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은 아닌 이 정도의 분위기예요. 강남만 유독 엄청나게 싸게 나와 있을까요? 혹시 뉴스에서 압구정 80억짜리 원래 실거래가는 70억이 60억이었는데 호가가 80억 나오던 거 그거 5억 내렸다고 5억 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매물을 매주 수집하기 때문에 매물이 정확하게 얼마 나왔다가 얼마큼 내려가고 있는지 사실 정확한 캐치가 되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해보죠. 강남이라고 하니까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 몇 개만 갖고 와보겠습니다. 두 개만 보죠. 대치 아이파크 구축이고요. 레드펠은 나름 준신축입니다. 매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33평대로 맞춰볼게요. 레미안 아이파크 좀 구축입니다. 1월 달에 39억 2천 거래됐고 지금 매물이 39억 4천 나와 있으니까 싸다는 느낌 안 듭니다. 네. 근데 이건 어때요? 얘는 4억이나 싸게 나왔네요. 근데 이 날짜를 봐야 됩니다. 이게 10월, 12월, 1월 계속 호가가 높아갔거든요. 그거를 감안해 보면 그래도 과거에 이 시점에서 47억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싼데요. 물론 절대 금액은 비싼데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입도 여러 가지라 가지고 지금 2억, 4억도 있었지만 매물상으로는 좀 더 낮게 나온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걸 기준으로 삼기가 참 애매하긴 하잖아요. 근데 요 정도 기준 삼으면 44억까지 갔었는데 근데 지금 더 깔아주는 매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중층 기준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중층이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웃기잖아요. 49억까지 한번 내놨다가 계속 내렸다는 거잖아요. 내린 걸까? 다시 올린 걸까? 날짜를 보면 내린 거네요. 초급매 주인 직접 빠른 입주가네요. 그래서 지금 간간히 이런 매물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원래 갖고 있던 금액이 이거였잖아요. 32억짜리를 갖고 있었고 그 전에 더 저렴한 금액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또 더 들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단기간에 급등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앞으로 단기간 내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 물건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층이 사실 41억 9천이거든요. 근데 중층 가면 42억이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1,000만 원 싸게 내놨네. 이 경쟁자가 있네 지금. 경쟁자가 42억에 엄청 많다 지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호가가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진짜 5억까지 내려온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이거 사려고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싼 거 찾아주세요. 제가 눈높이를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어때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강동구 한번 가보죠. 고덕 그라시움. 이런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파트잖아요. 그 다음에 고덕 고래힐. 고래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고덕 아르테온까지. 네.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강남에서 5억을 내리면 그러면은 강동구는 얼마나 내려야 될까? 이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5억을 내렸다고 해서 과연 여기 급지가 5억을 내리고 있을까?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자, 고덕 그라시움 1월 달에 21억 19억 5천 내렸죠. 1억 6천 내렸죠. 그 정도면 내린 건 맞죠. 그 다음에 고래힐은 얘는 그놈이 그놈이죠. 그 다음에 얘는 3천 내렸네요. 근데 사실 고덕 그라시움이 지금 시세를 보면 다른 애들 대비 엄청 비쌉니다. 상승 금액이 미쳤습니다. 33평 또 한번 보죠. 여기는 33평을 선호하시니까 상승 금액을 보면 얘가 진짜 미쳐가지고 날라갔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줘야 돼요. 좀 오버슈팅 된 것들도. 자, 어쨌든 이것도 보면 그라시움 4천만 원 내렸죠. 네. 고래힐 1억 7천 내렸죠. 얘 2억 내렸죠. 33평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어쨌든 여기도 보면 적게는 5%에서 한 10% 가까이 내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지를 더 낮춰볼까요?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고덕이 1급지는 아니죠? 서울로 따지면 5개 등급 중에서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가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디에 와 있냐면 6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 사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지역을 조금 많이 낮춰볼게요. 지금 조정 지역 아닌 것, 토지 아닌 곳을 한번 가볼게요. 네. 지도를 먼저 보여줄게요. 다산 신도시가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죠. 자, 여기에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여기에 뭐 24평도 있고 무난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탄을 좋아하는데 동탄 제 1기 신도시 쪽, 2기 신도시 말고 네. 그 가성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뭐 적당한 아파트들 이걸 잡아보자. 예당마을 푸르지오.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면 부천에 있는 곳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부천으로 가서 부천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서 그냥 무난한 거, 푸른 마을 이런 거. 푸른 한라 비발디. 이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대출도 잘 나오고 네. 다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평수를 전부 20평대로 좀 맞췄네요. 판단해보면 금액대가 뭐 5억에서 8억대까지 다양한데요. 엄청 많이 낮춘 거죠. 최근 실거래가 8억 4천 대비 8억, 5억 5천, 5억 3천, 6억 5천에 6억 6천. 자, 이랬을 때 얘를 떨어졌다고 봐야 돼. 그냥 안 오르고 있다고 봐야 돼.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산 이편에서 하나만 볼게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분명히 얘는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다가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제끼고 이게 부천을 갔다. 얘는 사실상 그냥 이제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별 차이가 없죠. 여기서 더 내려갈 게 없잖아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게.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거 예당말 부천보다는 얘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한번 올랐다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호가가 또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쏘머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지금 양도세 중과가 걸려있기 때문에 3, 4 금매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입지가 좋을수록 금액이 다 클수록 양도세가 클수록 그게 당연히 1급지 안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금매가 날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 제가 아는 분도 50억짜리를 사려고 반포 금매만 쪼고 있습니다. 매주 1억씩 내려가는 게 보인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기는 뭐 금액대가 너무 크니까 1억은 사실 내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1% 내려준 게 뭐가 금매야.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가 정말로 그냥 나 무조건 살 생각이고 이 정도 금액이 있고 뭐 내년 사든 내후년 사든 무조건 살 생각이야 하면 그 사람은 4월달 5월달 이걸 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3, 4월달을 쪼아가지고 금매를 최대한 사는 게 다주택자 매물을 최대한 후려쳐가지고 사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급지를 조금 낮춰보면 낮출수록 금액 다운되는 게 작아지죠. 그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름폭이 적거든요. 야, 오른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려가는 거는 저는 이거 심리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고도, 그라시움 이런 것들은 엄청 올랐기 때문에 10% 내린 거 나올 수 있죠.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근데 아까 뭐 화성시나 부천이나 오른 금액이 뭐 고작 10% 올랐고 옛날 전고점 대비도 지금 한참 아래 있고 이런 지역들은 그냥 상관없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이제 압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대통령이 직접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야 될 사람들도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기회거든요. 근데 이거 5월 지나잖아요. 강남의 급매물 사라지겠죠. 그러면 부천시 입장에서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뭐 동탄 일기 신도시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날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또 같이 풀립니다. 악재가 없죠. 심리 풀리죠. 계절 좋아지죠. 하다 보면 다시 정상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이게 엄청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려갈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대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나마 좋은 물건을 내가 가격 협상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근데 정작 이걸 딱 사려고 스탠바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움츠러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작년 겨울에 움츠러들고 봄 되어가지고 뜨거워지니까 그제서 움직이고 여름 돼가지고 주춤했는데 그때 또 안 움직이고 가을 돼 또 뜨거워졌는데 그때 또 움직이고 겨울에 주춤했는데 안 움직이고 그걸 매번 반복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춤할 때 내가 살 기회고 뜨거울 때 조금 망설이고 또 주춤하면 살 기회고 이렇게 엇박자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6억대, 9억대, 12억대 이 녀석 급지는 강남 1급지나 조금 서울의 비싼 고가 뭐 15억, 20억 넘는 아파트하고는 조금 시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입지를 매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강남이 저 정도 3억, 5억까지 금매가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서울? 또 수도권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한 줄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급지 아파트가 올라갈 때 제가 2, 3년 전부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와, 미쳤다. 이야기 나올 때까지 무조건 오를 겁니다 했는데 지금 미쳤다 이야기 몇 번 나왔냐면 2번 나왔습니다. 2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미쳤다 소리 했고요. 네. 지금도 보면 미쳤습니다. 미친 게 맞아요. 조정 와야 됩니다. 근데 12억대 뭐 금액 쫙 낮추잖아요. 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아파트가 언제까지 오르냐면 미쳤다는 이야기 한 번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1급지가 2번 나왔죠. 12억대 이하 아파트들이 한 번 나올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그게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패턴이에요. 사람들은 올라가면 그제서야 불나방창 달려붙기 때문에 과열되는 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갭은 무조건 메꿔질 것 같다, 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상상하는 좀 더 기다리면 내가 기대했던 10억대 아파트가 9억, 8억 되면 그때 사야지. 그게 지금 몇 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2달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놓치면 앞으로 1년 동안 걔도 그냥 쭉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 못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야 될 때 망설이고 사지 말아야 될 때 덤벼들지 말고 거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집을 못 사는 분들은 그러면 5월 금방 지나갈 거고 5월부터는 뭐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간 금액에도 사도 됩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미친 거잖아. 이 정도 말이 안 나오면 사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그걸 바탕으로 돈 좀 모아가지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하락장이 오면 금액이 격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그때 또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디딤돌이 없으면 한 번만에 또 못 갑니다. 왜? 그 디딤돌조차도 시간 지나면 너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돈 모아가지고 한 번만에 원했던 1급지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자, 금액대를 생각해 보세요. 10억에서 12억대 수도권에서 좀 애매한 금액입니다. 근데 광역시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가 전부 1급지예요. 그러니까 1급지에 타이밍도 완벽해. 지금 물 들어올 타이밍이야. 근데 지금 강남이 주춤하니까 완벽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광역시 1급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10억에서 12억대가 나중에 14억, 15억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될 텐데 지금 뭐 8억대, 7억대, 6억대까지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광역시도 선택이 가능하고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곳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둘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을 너무 낮출 필요는 없고 지방 광역시 측면에서는 7, 8, 9억대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급지가 중간 이상 다 들어오는 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해도 돼요.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적당 수준에서 저는 매입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너무 자극적인 것들 그것만 보고 전국에는 모든 아파트가 흐름이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것들을 이용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 오늘 이야기 듣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꼬리 질문 가지고 와서 다음 영상 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